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March, Tuesday 2021. Now is 2: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Telecom. 자, 여러분 새벽 2시 10분이네요. 대부분 아마 잠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마 아침에나 보시겠죠. 아침이나 아니면 뭐 낮이나 저녁 돼서 보실 것 같은데 SK텔레콤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SK텔레콤 뭐 중간 지주사 문제도 있고 원래 이제 통신업이 예전에 진짜 몇십 년 전에는 엄청난 성장주였고 성장 산업이었죠. 근데 이제 국내 모든 사람들이 가입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배당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산업에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년 이상 계속 너무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박정호 대표님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SK 하이닉스를 아마 그 주도하고 그 인수합병 예전에 이제 하이닉스 인수합병을 주도하고 SK그룹 내에서 아주 전략통으로 알려진 인물 그분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태원 회장이 아마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자 장자방 같은 역할인데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SK그룹의 가장 전통적인 메인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바통을 하이닉스한테 넘겨준 꼴이 됐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하고 그 다음 번째로 어찌됐든 두 번째로 큰 SK를 그룹을 지탱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성장성이 막 있는 산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통적으로 좀 성장이 정체된 느낌이었는데 뭔가 돌파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그러기에는 이 인물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SK텔레콤 사장 겸 SK그룹 부회장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찌됐든 SK텔레콤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SK텔레콤이 다시 또 달릴 수 있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산업의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막 주가가 막 달리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SK텔레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 뭐 그다지 큰 이슈는 아닌데 두뇌 톡톡 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SK텔레콤이 5G나 AI 특허를 최근 많이 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2,600개 이상의 특허와 3천억 이상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새로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계속 삼성전자, LG전자, LS 일렉트릭 이렇게 세 회사만 있었는데 이번에 카이스트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새로 들어갔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SK텔레콤하고 11번가가 혁신 금융 서비스를 했다. 그래서 6개월분의 매출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선지급해서 어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 대신 이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 얘기는 조금은 길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열풍이 불고 있고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 세 가지를 갖고 무엇이 키워드냐 하면
결국은 기업의 영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ESG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막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이거를 다루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를 진정성 있게 다룬다면 일단은 먼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SK 이노베이션 문제 먼저 좀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기술을 이렇게 탈취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그 다음에 빨리 SK그룹을 어떤 에틱스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일단은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좀 에너지를 좀 쏟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수소 사업 추진단은 거를 만들어서 생산, 유통, 공급 세 가지를 전부 추진을 해서 어떤 수소 사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SK그룹 내 기술혁신원이 있는데 이거를 환경과학기술원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환경 오염도 있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회 같은 건 사회적 약자나 정의 같은 거를 뭐 양성평등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가버넌스 지배구조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어떤 주주나 아니면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서 어떤 크레딧을 얻는 거죠.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영속하는 기업으로 남기 위한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기술혁신원 환경과학 기술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어떻게 좀 최대한 친환경적이면서도 환경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환경기술연구센터. 그다음에 또 SV 담당 조직이 있는데 소셜 밸류죠. 어떤 사회적으로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공헌을 하는 그거를 ESG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또 바꿨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소식은 그린 ICT 기업을 추구한다. 이제 SK텔레콤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50년까지 모든 거를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쓰겠다. 그런 걸 선언을 했는데 분당하고 성수동에 있는 ICT 인포메이션 센터를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도 친환경 ICT 로 해서 많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통신 장비를 바꾸고 현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옵티마이저라고 그래서 건물이나 공장의 전력 비율을 최적화로 조정해서 최대한 전력 손실이 없게 전력을 아끼도록 해서 또 어떤 환경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것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피겨를 좀 살펴보면요. 그 중에 연역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SK텔레콤은 1984년 3월 29일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됐든 시작이 됐고요. 상장은 1989년 11월 7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2018년, 19년, 2020년 하면 그래도 어찌됐든 매출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8년은 16조 8,740억, 2019년에는 17조 7,437억, 2020년에는 18조 5,663억. 그래도 1조 정도씩 꾸준히 계속 늘었네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1조 2,018억, 2019년에는 1조 1,100억, 조금 줄었네요. 2020년에는 다시 조금 늘어서 1조 2,857억. 영업이익률은 7.12, 6.26, 6.93 이렇게 되고요. 부채 비율은 2018년에 89.58, 2019년에 95.46이니까 100 미만이니까 굉장히 안정된 형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업 부분은 지금 무선통신이 47%,
초고속 인터넷이 29%, IPTV가 30%고요. 자회사로 SK텔링크 뭐 11번가 등 48개 정도 회사를 두고 있고, SK텔레콤의 주 사업 분야는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사업 등의 무선 통신 사업, 그다음에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망 임대 등을 포함한 유선 통신 사업, 그러니까 무선 통신 사업이 있고 유선 통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뭐 2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고객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물건까지도 파는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성장 동력,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이 지배구조하고 연결해서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런 거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또 이제 SK텔레콤 주가를 좀 많이 역류하는 분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주 SK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 SK가 더 높게 가치가 평가받고 SK텔레콤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하고 악재하고 막 좀 이렇게 뒤섞여 있는 형국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 동력을 조금씩 찾아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 속도겠죠. 그 스피드인데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주가의 향방이 가릴 건데,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배당도 노리면서 또한 이게 성장 동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이 주식을 조금 사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막 좀 너무 고수익을 노리거나 이러신 분은 이 주식이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SK텔레콤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지금 뭐 조금 이따 잘지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하다 잘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